안녕하십니까. 임업경영 합격회도난마 이희복입니다. 자, 오늘은 임업경영의 특성과 경영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8쪽이 됩니다. 자, 임업 경영을 할 때 사실은 경영을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따분할 수 있습니다.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 임업 경영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거의 상대적인 다른 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유형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비교하면은 좀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20년의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걸려야 된다는 점.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생계 유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 물론 이 임업 경영만으로만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업이나 겸업을 해라. 살림이 작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부업이나 겸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높은 임목 축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임목 축적을 높여라는 점.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언급된 것처럼 어린 거, 중간 거, 나이 든 거 이런 것들이 고르게 갖추어진 살림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령은 어린 거, 장령은 중간 거, 성숙은 수학기에 접어든 살림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에 투자 활성 유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저리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서 조금 투자를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줘라. 현재 농업의 경우에도 보험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보험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련이 필요한 거죠. 이런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기술적 특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불안전합니다. 수확 시기가 불안전한 이유는 자연 환경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수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숙기를 임업에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만들 때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이 시기를 저울질하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불확실하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성숙기 자체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이나 토지생산 이런 개념들을 접근을 해서 최대 이윤이 나는 시기에 요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시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확 시기를 던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주체에 따라서 성숙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나 공공단체는 토지 생산성이 최대인 시기입니다. 이거는 공업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공업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을 접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 운영이 최대인 시점을 고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확기가 아니더라도 소유주의 개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장 굶는데 그걸 갖다 키울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 결정을 빠르게 내렸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전을 해주는, 그래서 수확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재정적 어려움은 벌채 조정 자금으로 융자 같은 걸 해주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산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기후나 토지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낮다. 그래서 기후가 안 좋은 곳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안 좋은 곳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키울 수 없어도 나무는 키울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 전 지역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백두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나무 종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어디서나 키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지점. 경계지점은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울타리 같은 걸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울타리 대신 나무 같은 걸 세울 경우, 나무 같은 걸 심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울타리, 둔치, 운동장 주변 밭둑, 습지, 한랭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밭이나 뚝 같은 경우 주의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밭을 예를 들어 봅니다. 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했었던 낮은 요구도를 하니까 이거를 활용한다. 그럼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쪽 지역에서는 빛이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쪽이나 북쪽 지역 위주로는 큰 나무, 남쪽이나 동쪽에는 작은 관목 같은 또는 유실수 같은 걸 심는 게 좋지, 무조건 심는다고 심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자, 토양, 지형, 기상.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심이 얕을 경우에는 얕은 토심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선택해야 되고, 토심이 깊을 경우에는 교목으로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지형하고 여기 지형을 똑같은 나무를 심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